시니어 신발 시리즈 2편 무지외 반증 신발 선택 가이드. 오늘은 무지외 반증 있는 분을 위한 최고의 신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발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외 반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의사가 말하길 이건 수술보다 평소 신발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라는데 발가락을 벌려주는 구조도 필요하다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앞볼이 넓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기능성 깔창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싶은 순간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무지외 반증이 있는 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신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지외 반증이라는 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관절이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발 모양이 조금 휘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관절이 돌출되면서 심한 통증과 염증까지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기에 신발이 잘못 맞으면 튀어나온 관절이 계속 눌리고 쓸리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변형은 더 빨리 진행되고 결국엔 발가락을 구부리기도 어려워지는 단계로까지 악화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 과거에 하이힐이나 앞코 좁은 구두를 오래 신었던 분들에게 이 증상이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신발이 무지외 반증을 악화시키는지, 어떤 구조의 신발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후기까지 포함해서 모두 모아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신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앞볼이 좁은 신발입니다. 무지외 반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엄지 관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좁은 신발로 계속 누르면 그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고 염증이 심해지고 결국 더 많이 휘어집니다. 특히 앞코가 뾰족한 여성 구두는 지금 당장 신발장에서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밑창이 딱딱한 신발입니다. 충격이 그대로 관절로 전달되기 때문에 무지외 반증뿐 아니라 발바닥 통증, 무릎 통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밑창이 얇고 단단한 슬리본이나 고무 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뒤꿈치가 헐렁하거나 끈이 없는 슬리퍼형 신발입니다. 무지외 반증이 있는 분들은 발 모양이 이미 비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헐렁한 신발은 발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이 오히려 관절과 발가락에 더 큰 무리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무지외 반증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폭이 넓은 신발이 아니라 전용 구조를 갖춘 기능성 신발입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앞볼이 충분히 넓은 구조여야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발 앞부분 공간이 여유 있어야 관절을 누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와이드 토우박스라고 해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디자인이 많이 나옵니다. 둘째,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여야 합니다. 신발이 너무 딱딱하거나 겉감이 인조 가죽처럼 얇고 뻣뻣한 경우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벽에 쓸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천연가죽 메쉬 혹은 신축성 있는 직물 소재가 좋습니다. 셋째, 밑창이 두껍고 쿠션감이 좋아야 합니다. 충격 흡수를 잘 해줘야 발가락 관절에 부담이 적고 오래 걸어도 피로도가 덜합니다. 쿠션이 풍부한 고무 중창, 폼 중창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넷째, 뒤꿈치가 단단하게 잡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뒤축이 흐물흐물하면 걸을 때 불안정해지고 몸이 중심을 잡기 위해 엄지발가락에 더 많은 힘을 씁니다. 결국 변형이 더 빨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신발끈이나 벨크로 등 조절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슬리본 형태보다는 끈이나 벨크로로 발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발 모양이나 부기 상태에 따라 맞춰서 안정적으로 신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환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된 브랜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뉴발란스 928 시리즈입니다. 발볼이 넓은 사이즈까지 나와서
무지외 반증이나 평발 있으신 분들에게 편하다는 평이 많고 쿠션감과 뒤축 지지력 모두 탄탄합니다. 두 번째는 아키클래식 컴포트 시리즈입니다. 국내 브랜드인데 구조가 단순하고 가볍고 엄지발가락 공간이 넓게 설계되어 있어 일상용으로 좋고 가격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스케쳐스 고워크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다만 디자인마다 발볼이 달라 신어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성 깔창을 별도로 추가해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지외 반증 전용 깔창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각도를 조절해주거나 압력을 덜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깔창은 반드시 발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전문가의 진단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발에 맞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내 발볼과 휘어진 각도에 안 맞으면 그 신발은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덜 알려진 브랜드라도 발에 착 붙고 걸을 때 안정감을 주는 구조라면 그게 바로 나에게 맞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는 백화점이나 기능성 신발 전문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고 5분 이상 걸어보면서 앞쪽 관절이 눌리는 느낌이 있는지, 뒤꿈치가 헐렁한지, 쿠션이 발에 잘 흡수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내에서 하루 10분이라도 발가락 스트레칭이나 발가락 벌리기 운동, 발 지압볼 굴리기 같은 부드러운 자극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바닥이 딱딱한 공간에서 맨발 걷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매트 위나 깔창 있는 실내화 착용을 추천드립니다. 신발 하나만 바꿔도 통증이 줄고 자세가 바뀌고 외출이 늘어납니다. 외출이 늘어나면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게 결국 건강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조건과 예시 꼭 참고하셔서 신발장 한번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혹시 발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보시고 꼭 발에 맞는 편한 신발로 바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신발 시리즈 3편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발 선택법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